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정말 악연이라면 악연이죠.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이재명 대표의 그 구속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했었고요. 또 국회에서 그 체포 동의안 표결까지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또 당시 야당의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말 첨예하게 각을 세웠고요. 정권이 바뀐 뒤에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사안들에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 동결과 관련해서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로서의 행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가 돼서 뭔가 북한에 약점이 잡혀서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사실상 지금 포기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한 전 대표는 그제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의 이 북핵 동결 수용 발언이 기존 대한민국 입장과 달리 북한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가기 위한 게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서 대북 송금 사건으로 북한 김정은의 단단히 약점 잡혔을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 북한 김정은이 여차하면 다 공개해버릴 수 있는 이 일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국가의 안전을 위한 핵심 정책인 북비핵화는 김정은의 약점 잡혔을 가능성이 있는 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재차 이 대통령의 북핵 동결 수용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작권도 역시 결국엔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게 될 거라면서 이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에 날을 세웠습니다. 아직 100일밖에 지나지 않은 이재명 정부에서 이 검찰 폐지나 사법부를 향한 공격 등 너무 우려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귀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서 한 전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이 대통령이 말하는 단계적 비핵화는 지금까지 경험상 실제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목숨처럼 지켜온 비핵화 정책의 포기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위한 시스템 파괴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재명의 기소와 재판에 복수하기 위해서 검찰을 폐지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숙청을 시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모두 깔때기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기소 때문이다라고 귀결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을 이제 요약해서 핵심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재판은 정지가 돼 있지만 대북 송금 사건,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 시절에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가 돼서 기소가 돼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말 그대로 대북 송금이라는 건 결국 북한이 경기도에 돈을 받았다는 거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지금 시각은 뭐냐면 결국 대북 송금 사건의 내막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돈을 받은 북한 정권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그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얼마나 관여돼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사람,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측이 바로 북한 정권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약점을 지금 북한 정권이 갖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문제 등에서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 그러니까 한 전 대표가 보기에는 저자세를 보이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논리로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 전 대표의 주장이 맞다고 볼 수도 없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재판에 지금 계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이 뭐 계속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형사적으로 전혀 판결이 난 그런 또 결론이 내려진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건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한 전 대표가 연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직격을 하면서 이 대북 송금 사건 등 사법 리스크와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내놓으니까 민주당에서 참지 않았습니다. 한 전 대표가 떨어진 몸값을 올리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렇게 맞받고 있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 김현정 원내 대변인은 한 전 대표가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북한 김정은에게 약점이 잡혔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궤변을 늘어놨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김 대변인은 당 주류와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받는 이 한 전 대표의 현 상황을 겨냥을 하면서 떨어진 몸값을 올리고자
한반도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라는 시대적 사명에까지 되도 않는 억지 주장을 들이대고 있다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딱하다 못해 실소가 나올 지경이다라고 비난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떨어진 몸값을 올리고자 한반도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라는 시대적 사명에까지 되도 않는 억지 주장을 들이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딱하다 못해 실소가 나올 지경입니다. 이런 민주당 측 반박이 나오자 한 전 대표도 참지 않고 맞받았는데요. 어제 한 전 대표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하지 못하는 팩트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행했고 자신은 몰랐다고 강변하는 상황에서 누가 주는 돈인지 분명히 알았을 북한이 이 대통령 약점 잡았다고 추정하는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저희가 뭐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경기지사로서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요. 어쨌든 지금 정권이 바뀐 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가장 아프게 여기는 문제가 바로 이 대북 송금 사건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화영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확정 판결까지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면서 당시 사건 수사 검사를 불러서 아주 거칠게 몰아세우는 그런 장면이 바로 엊그제 펼쳐진 건데요. 그 국회 청문회 장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상을 조사해 보니까 2023년 5월 17일경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지금 법무부는 확인을 한 것 같은데 5월 17일에도 역시 그런 적은 없다 이 말입니까? 지금 의원님 날짜가 도대체 몇 번이 바뀌었습니까? 자, 만약에 그러니까 5월 17일이 아니면 또 어쨌든 날짜가 바뀌고 5월 계속 17일은 꼴대 옮기듯이 5월 되는 17일은 겁니까? 좀 만약에 좋다.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인 박성영 증인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 소리 윽박 지릅니까 여기 와서? 자세부터 바꾸세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죠? 국민 여러분, 뻔뻔스러운 검사의 얼굴이에요. 보십시오. 이게 다 묻힐 줄 알았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누구예요? 지금 대통령 누구예요?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가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사법 리스크 중에 하나로 꼽혔던 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결국 북한이 그 내막을 잘 알고서 이재명 대통령의 약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너무 유화적이고 저자세로 흐르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 그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몸값이 떨어지니까 그걸 높이기 위해서 지금 궤변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맞받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상당한 이 정치적 음모론에 가깝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이 민주당 정부가 민주당의 입장이 소위 말해서 북한과의 대립 구도로 계속적으로 오다가 갑자기 그것이 대화 타협을 뭐 이런 식의 입장으로 선회를 했다고 한다면 그 계기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금 대북 정책은 말 그대로 포용 정책이고 계속적으로 대화 타협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물론 핵동기를 왜 갑자기 이야기하느냐고 하지만 사실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 기간에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적으로 더 이렇게 증가시켜오는 그러한 상황인데 어떠한 대안도 당시 정권은 만들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핵동결이라는 부분은 냉철한 현실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한민국 헌법의 대통령의 주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고 이런 식으로 매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짜 김정은도 생각지 못하고 있던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을 하나 알려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실제 북한이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 듣고 진짜 이런 주장을 할 경우에 그 주장 어떻게 입증할 수 있죠? 그것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공개 검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큰 남남 갈등, 정치적 혼란 뻔하지 않습니까? 지난 1991년도에 당시 보수 정권이 노태우 정부가 합의했던 남북 기본 합의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내정 간섭
그걸 하지 말자는 것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하고도 정말 배치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네. 돈은 같고요. 지금 재판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경기지사가 돈이 같다는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지금 핵심이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동훈 전 대표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다면 북한이 이걸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추론은 가능하리라 보여져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정권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대북 유화 내지는 포용 정책을 썼던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동결부터 하고 축소한 다음에 핵을 해체하자, 비핵화를 하자 그러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북한 핵을 인정한다라는 얘기밖에는 안 됩니다. 동결을 한다 그래갖고 북한이 실질적인 핵 국가라는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차원이고요. 지금 대통령이 유엔에서 소위 END 해갖고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상화를 한 다음에 비핵화를 한다 그러는데요. 이 END는요. 엔드로 끝나지 않고 에에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익스체인지만 해서 북한으로 뭔가가 들어가다가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특히 민주당 정권이 애초에 북한에 대한 포용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의 노선이 상당히 현실성이 없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경기지사할 때 대북 송금해갖고 이런 논란이 있었다.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합리적 의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